1905년 5월 27일에서 28일 사이에 러일 전쟁 지원을 위해 유럽에서 몇 개월간의 항해 끝에 아시아로 온 러시아 함대가 대마도 부근 해협에서 일본 해군과 격전을 벌여 크게 패배했습니다. 이 쓰시마 해전으로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사실상 열강의 대열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를 관심있게 지켜보던 나라가 태평양 저편의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쓰시마 해전과 러일 전쟁 이전부터 세력을 강화하는 일본을 눈여겨봤는데, 미국의 해군 제독이며 유명한 전쟁 사학자인 앨프리드 머해는 이미 1897년에 당시 해군 부장관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에게 대서양에서뿐만 아니라 태평양에서도 무력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머해이 마음속에 두고 있던 대상은 바로 미국과 일본이었습니다. 1897년에 해군부 부장관이었던 루즈벨트는 1901년에 대통령이 되는데, 러일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주미 영국 대사였던 세실 스프링 라이스에게 일본이 아주 재미있는 상대라고 말한 뒤 만약 일본이 이기면 미래에 미국과 태평양에서 대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이후 두고두고 미국의 골칫거리가 되는데, 러일 전쟁 종료 불과 몇 년 후 미국이 정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911년에) 일본 해군에서 순양 전함 공고를 착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미 해군은 영국과 독일이 함대를 증강시키는 것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으나, 러일 전쟁 이후 장래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한 일본이 공고급 순양 전함 생산에 들어가자 바로 대응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고가 1911년 1월 17일 진수식을 치르고 나서 미국은 5개월 후인 6월 13일에 공고가 같은 급 순양 전함의 1번함이고 공고만 영국에서 건조되고 나머지 3척은 일본에서 건조될 예정임도 파악했습니다. 순양전함 공고는 영국 비커스 조선에서 건조되었고, 당시 비커스 조선의 광고 전단 안에 순양전함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바로 자기들도 이런 순양전함을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미 해군 제너럴 보드에서는 3만 톤 이하의 29노트로 항진할 수 있고 8문의 14인치 포를 보유한 순양전함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순양전함 건조는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미국 내부에서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해군에 부여되는 예산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미 의회는 해군이 원하는 대로 쉽게 함정을 건조하도록 예산을 부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해군도 이미 예산이 확정된 전함들의 건조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해군의 공고급과 같은 순양전함의 건조 계획은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정치적 환경이 크게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이었습니다. (1914년 8월) 제1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시작되고 나서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라는 처음의 예상과 달리 전쟁은 해를 넘기면서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서양 건너의 미국은 유럽에서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있었는데, 전쟁 발발 다음 해인 1915년 5월 7일에 영국 선적의 여객선 RMS 루시타니아가 아일랜드 남쪽 해상에서 독일 잠수함 U-20의 어뢰를 맞고 침몰해서 승객과 승조원 1960명 중 119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한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의 일환이었는데, 민간인들이 다수 사망해 세계 여론이 독일에 불리하게 돌아갔으며 루시타니아 사망자 중에 미국인 123명도 포함되어 있어 미국 내의 여론도 중립에서 독일 측에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이 사건 이후 미국이 참전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육군과 해군의 증강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의회도 다음 해인 1916년 8월에 빅 네이비 액트라고 불리는 네이벌 액트 오브 1916을 통과시켜 1919년부터 1923년까지 대규모로 해군 함정을 건조해서 영국을 포함한 어떤 유럽 국가와도 맞설 수 있는 해군을 만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미국의 군비 증강 계획에 따라 총 6척의 순양전함 건조 계획이 드디어 확정되었고, 이름은 렉싱턴급으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어 1917년이 되자 건조 계획은 다시 벽에 부딪혔는데, 1917년 4월에 미국이 정식으로 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당시 독일이 펼치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 순양전함보다는 대잠수함 작전에 쓰이는 함정과 상선 등이 무사히 대서양을 건널 수 있게 할 수 있는 전력이
더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나기 석 달 전인 1918년 8월에 영국의 최신의 순양전함 후드가 신형 디자인으로 진수식을 가지게 됩니다. 미 해군은 신형함 후드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영국 해군의 협조하에 렉싱턴급 순양전함 설계를 변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 변경 시도는 자연히 공기를 지연시키고 더 발전된 순양전함이 기존 전함을 능가할 것을 염려한 일부의 반대로 난관에 처했으나 결국 1919년 5월에 새로운 디자인이 채택되어 건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렉싱턴급 순양전함의 실제 건조가 시작된 시점은 1920년 9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세계 열강들이 해군 군비 증강에 크게 열을 올리자 이에 부담을 느낀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해군 군축회의를 열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워싱턴 해군 군축회의는 1921년 11월부터 1922년 2월까지 열렸는데 회의가 진행될 때 이미 소요 금액이 크게 올라간 순양전함 건조 취소 여부가 논의되었고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순양전함 중 하나를 당시 미래의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던 항공모함으로 다른 한 척을 원양 여객선으로 개조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미 해군에서 항공모함으로의 전환 소요 비용을 예측한 바에 따르면 새로 처음부터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이 2,710만 달러가 들고 만들고 있던 렉싱턴급 순양전함 한 척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까지 합쳐 2,240만 달러가 드는 것으로 예측되어 가장 공사가 많이 진행된 렉싱턴급 순양전함 두 척을 항모로 개조하기로 결정했고 워싱턴 해군 군축회의에서도 예외 조항을 넣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결국 군축회의 종료와 함께 1922년 2월에 순양전함의 건조가 중지되었습니다. 위 사진의 왼쪽은 렉싱턴급 5번함 컨스티튜션이 건조가 중지된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3번함 세로토가의 건조가 중지된 1922년 3월 모습입니다. 세로토가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두 개의 원형 물체는 순양전함의 주포탑이 들어갈 자리였습니다. 왼쪽의 컨스티튜션은 개조 없이 건조가 취소되었고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던 1번함 렉싱턴이 항공모함으로 개조되어 1925년에 진수되었고 1927년 12월 14일에 취역했습니다. 그보다 한 달 앞선 1927년 11월에 3번함 세로토가가 취역해서 이 두 척이 렉싱턴급 항공모함을 이루게 됩니다. 원래 미국 최초의 항공모함은 지금 보이는 랭리인데 속도도 느리고 여러모로 스펙이 부족해 미 해군이 태평양에서 주력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항모는 지금 보이는 렉싱턴급 두 척이 시작입니다. 미국은 1900년대 초반부터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상정했고 1911년 일본의 공고급 순양전함에 대항하기 위해 렉싱턴급 순양전함이 계획된 때로부터 본다면 무려 15년 이상 걸려서 다른 배로 준공된 것인데 미 해군 최초의 주력 항모를 만드는데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렉싱턴은 준공 후 15년 후인 1942년 5월 사노해 해전에서 침몰했고 세로토가는 태평양 전쟁에서 살아남아 1946년에 원폭 실험으로 침몰했습니다.